안녕하십니까, 최성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리적 관성에 대해서 이때까지 얘기해 온 것을 마무리 짓는 단계로 어떻게 하면 심리적 관성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 관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실시간으로 깨닫지 못해서 계속 반복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반복된 행동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전혀 상황에 맞지 않고 자기 개인의 이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계속해서 똑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컴플렉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기가 싫어하는 별명을 계속해서 부른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또 재밌어서 놀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놀리는 그 상황이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크게 반응해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어마어마하게 낼 경우에 오히려 뒤늦게 자기 자신이 했던 그런 반응이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다가도 이불을 차고 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들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벗어날까? 어떻게 벗어나는 게 가장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 심리적 관성을 벗어나는 하나의 가장 빠른 예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예를 그렇게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엔 심리적 관성을 깨고 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실시간으로 나의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렇죠. 내가 실시간으로 내가 하는 행동을 바라만 볼 수 있으면 내가 또 이상하게 행동을 하네, 이상한 말을 하고 있네 라고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스로를 고치겠죠.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을 고치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 놓고 정말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좀 더 성숙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반응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대견해 할 거예요. 심리적 관성의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관찰하기 어렵다라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관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내가 또 심리적 관성 속에 사로잡혔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리적 관성 또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콩나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이름을 붙임으로써 어느 순간 내가 심리적 관성 속에 빠져들었을 때 내가 심리적 관성 속에 빠져들었구나 라고 스스로 인지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치료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그 어떤 것도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심리적 관성에 빠져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느끼는 것부터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 또한 어렵죠. 심리적 관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성이 사라지고 인지기능이 상실된 상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내가 어떤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관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어느 순간 자기가 생각할 때에 평상적인 감정의 평균보다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거나 내려갔을 때, 감정의 변화가 생겼다고 느껴질 때, 이때가 바로 심리적 관성 속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물론 평상시의 감정보다 조금 높고 낮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심리적 관성이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먼저 의심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상태라면 크게 화를 내지 않을 만한 상황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군가가 나한테 농담을 걸 때, 아, 농담이구나 하고 웃으면서 나도 같이 농담으로 받아칠 텐데, 그 농담에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나의 안 좋은 별명이 포함되어 있다면 갑작스럽게 저 자식 또 내 별명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또 불러 라고 생각을 하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단지 친구가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그럴 때 자신의 평상시 감정보다 좀 더 업셋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눈치를 빨리 채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신한테 내가 뭐 때문에 이것이 화가 났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결국 자기가 평상시보다 비정상적인 감정을 느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두 번째 단계는 그 비정상적인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지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면 아주 간단하게 넘길 수 있어요. 하지만 간단하게 떠오르는 부분이라면 심리적 관성이라고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심리적 관성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따로 조용한 시간에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심리적 관성은 아주 어렸을 때, 어렸을 때가 아니어도 어쨌거나 지금보다는 과거에 안 좋은 감정을 처음 느꼈을 때 만들어진 것일 거예요. 그 당시로 내려가서 그 당시의 감정에 대해서 자기 어린 시절에 자기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물어보고, 잘 모르겠으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것저것 상황을 유추해서 찾아내 봐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을 정신과나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하면서 깨닫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그것도 한두 개면은 늘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심리적 관성이라는 것은 눈치를 빨리 채면 챌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관성이 수십 개, 수백 개는 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마다 또 상담을 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눈치를 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린 자기와 스스로 대화를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판단과 사고, 그런 터부 또는 맹목적인 신앙,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내가 이 정도의 얘기를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자기 스스로 이 심리적 관성을 찾아내어서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이 있느냐?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도 혼자 하고 싶다, 혼자만 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한 가지 팁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 팁은 첫 번째, 어린 시절 자기 자신의 기분을 풀어준다 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리적 관성이 느껴졌다. 이건 내가 심리적 관성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어린 나와 대화를 하면서 뭐가 문제니? 넌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왜 그렇게 불안하지? 왜 그렇게 화가 났지? 계속해서 말을 걸면서 어린 나의 기분을 풀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어린 나의 기분을 풀어준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충 하다가 몇 번 하다가 잘 안 되면 말아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사랑하는 사람의 기분을 풀어준다 라는 생각으로 어린 나와 대화를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삐졌어요. 왜 삐졌는지 모르죠. 왜 그래? 몰라? 왜 뭐가 그렇게 화가 났어? 몰라. 그렇게 계속 연인이 오리발을 내밀고 계속해서 투정만 부리는 상황에서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뭐가 잘못했지? 이유는 모르겠고 그러면 어쨌든 풀긴 풀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 집요하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계속 알아낼 때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아시죠? 얘기하다가 뭐가 문제야? 몰라. 정말? 정말 몰라? 몰라. 아예 아무 문제 없어. 나 괜찮아. 그렇게 괜찮아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게도 왜 그런지 집요하게 캐 물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밝히고 그 문제를 정말 다각도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런 생각들을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고 납득시켜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내 핸드폰에 어떤 여자 이름이 뜬 채로 전화 통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여자친구가 봤다. 그래서 이제 캐보니까 그것 때문에 삐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자 이름을 가진 남자다 라고 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명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기분이 풀어질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어린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증명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3자 입장에서 그 어린아이를 설득을 했을 때, 그럴 때 아이의 기분이 풀어지고 그 아이의 생각이 훌쩍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그런 문제가 다시 떠올랐을 때 마치 방전된 배터리처럼 기억은 떠오르지만 거기에 가득 차 있던 안 좋은 감정들은 이미 방전돼서 빠져나가서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